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아니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품은 무엇인가요? 아마 10명 중 9명은 반도체, 자동차 혹은 저 거대한 조선소의 배를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건 소위 중화학공업이라 불리는 묵직한 형님들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2025년 지금 대한민국 경제 지도가 아주 기묘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뒤집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가 열광하는 최첨단 전기차,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고성능 배터리, 우리 국력의 상징 같던 이 산업들의 수출 순위를 우리가 매일 편의점에서 툭 하면 사 먹던 라면과 김이 위협하다 못해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담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이건 실제 데이터가 증명하는 서늘하고도 짜릿한 현실입니다. 2025년 기준 K푸드는 대한민국 수출 품목 중 당당히 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톱 10에 진입한 거죠. 전기차가 수출 순위 17위권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우리의 매콤한 라면과 짭조름한 김은 1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전 세계에서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파헤치기 전에 잠깐만 시간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맛의 경제학은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 속에 숨겨진 거대한 돈의 흐름과 역사를 누구보다 쉽고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아마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깨버릴 텐데요. 이런 흥미진진한 지식 콘텐츠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누르셨나요?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전기차보다 많이 팔리는 식품의 나라 대한민국.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매운 라면 먹기 챌린지가 유행해서? 데이터로 트렌드를 읽어주는 맛의 경제학.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많이 팔렸다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중소기업 중심의 K푸드가 거대 대기업의 2차 전지를 밀어내고 국가 경제의 새로운 심장이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비결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체급 이야기부터 제대로 해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K푸드를 바라보던 시선은 사실 좀 소박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비빔밥 좀 먹는다며 라면이 좀 팔린다네 수준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수치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수출 순위 12위권 밖에서 맴돌던 식품 산업이 어떻게 반도체와 자동차가 버티고 있는 그 험난한 상위권 차트를 뚫고 9위까지 올라왔을까요? 작년 한 해 K푸드 수출액은 1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5조 원이라니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건 우리나라 웬만한 광역시 1년 예산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이 드라마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우리 삶의 동반자 라면입니다. 라면 단일 품목으로만 수출 12억 달러를 가볍게 넘겼습니다. 이제 라면은 단순한 비상식량이 아닙니다. 전 세계 MZ세대들에게는 하나의 놀이이자 힙한 문화가 됐죠. 특히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사례는 경영학 교과서에 실려야 할 수준입니다. 처음엔 저렇게 매운 걸 사람이 어떻게 먹어? 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유튜버들이 이 라면을 먹으며 눈물을 뻘뻘 흘리는 게 하나의 통과 의례가 됐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건 마케팅 비용을 수조 원 쏟아부어도 만들기 힘든 자발적 참여형 브랜딩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홍보대사가 되어 챌린지를 만들고 그게 다시 유행을 선도하는 선순환 구조죠. 이제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도 삼양식품의 주가 동향을 살핍니다. 식품회사가 기술주만큼의 성장성을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라면이 화려한 공격수라면 우리 경제를 묵직하게 받쳐주는 수비수이자 바다의 반도체라 불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김입니다. 예전에는 검은 종이를 먹느냐며 기겁하던 서양인들이 이제는 김을 감자칩보다 훨씬 건강한 슈퍼푸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아이들은 학교 도시락에 김 한 봉지를 챙겨가는 게 유행일 정도라니 정말 믿어지시나요?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웬만한 중견 가전제품 수출액을 진작에 뛰어넘었다는 사실은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웰빙과 채식이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를
우리나라의 완도, 신안 앞바다에서 난 김이 정확히 관통해버린 거죠. 여기에 K소스의 활약도 눈부십니다. 고추장이 이제는 케첩과 마요네즈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아니라 스테이크에 찍어 먹고 타코에 뿌려 먹는 글로벌 범용 소스로 진화한 겁니다. 현지인들의 식탁 깊숙이 스며드는 것, 이게 진정한 무서운 점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아주 강력한 낙인 효과가 발생한 셈인데 한번 고추장의 감칠맛에 중독된 입맛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과거에 K푸드가 주로 어디서 팔렸을까요? 대부분 일본이나 중국 혹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이 주 타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재 K푸드 제1의 수출국은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인들의 입맛을 저격했다는 건 전 세계 표준을 잡았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유럽과 중동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랄 인증까지 받아가며 무슬림들의 식탁까지 점령하고 있죠. 특히 최근 미국을 뒤흔든 냉동김밥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만든 냉동김밥이 미국의 대형마트인 트레이더조에서 연일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틱톡에서는 김밥을 해동해서 먹는 영상이 수천만 뷰를 기록했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급속 냉동 기술과 섬세한 콜드체인 유통망이 결합하여 만든 기술적 승리이기도 합니다. 김밥은 금방 상한다는 물리적 한계를 기술로 극복해버린 거죠. 자, 이제 이 현상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아주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처음에 K푸드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을까요? 바로 기업의 구조 때문입니다. 반도체나 자동차는 삼성, 현대 같은 거대 기업이 주도합니다. 물론 훌륭한 기업들이지만 이들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입니다. 소위 몰빵 구조의 위험성이 늘 존재하죠. 반면 K푸드 수출의 비중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옵니다. 전체 식품 수출의 무려 80% 이상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한 거대 기업 한두 개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수천 개의 강소기업이 전 세계 시장에서 각계 전투로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경제 생태계가 그만큼 다양하고 건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대기업의 낙수 효과에만 기대던 과거의 구조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단단해진 겁니다. 또한 식품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제조산업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최첨단 로봇이 돌아가지만 식품을 만들고 포장하고 유통하는 과정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K푸드의 성장이 곧 우리 이웃들의 일자리 창출로 직접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질적인 성장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경제학에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전체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다는 엥겔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K푸드는 이 고전적인 법칙마저 비웃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과시하고 즐기기 위해 K푸드를 소비합니다. 아이폰을 쓰는 것이 하나의 스타일이듯 한국 라면을 먹고 한국 김밥을 즐기는 것이 쿨하고 힙한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가격 결정권이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원재료 값이 조금 올라도 한국산이니까 라는 이유로 기꺼이 비싼 값을 치르는 충성 고객들이 전 세계에 깔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완벽한 전환입니다. 여러분, 이제 K푸드의 미래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2030년까지 식품 수출 700억 달러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커지겠다는 야심찬 선언이죠. 이제 K푸드는 단순한 식품을 넘어 푸드테크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체육,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AI를 활용한 개인화된 식단 서비스까지 우리 음식이 가진 건강함이라는 이미지에 대한민국의 자랑인 IT 기술이 결합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먹던 된장, 고추장, 김치가 이제는 전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미래 산업의 핵심 소스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누가 이런 상상을 했겠습니까? 한국 라면이 전기차보다 잘 나간다고 하면 다들 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웃지 못합니다.
이건 현실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라면 한 봉지, 김 한 장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드라마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대 기업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수많은 중견, 중소기업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정의가 바뀌는 역사적 순간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전엔 한국 사람 참 독하게 일해서 좋은 물건 만든다는 효율성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한국 사람들 참 멋진 문화를 만들고 참 맛있는 삶을 산다는 매력의 상징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를 보고 계신가요? 단순히 맛있어서 먹는 단계를 넘어 이것이 우리 국가의 부를 어떻게 창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주머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경제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점심으로 드신 그 김밥 한 줄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 K푸드의 대약진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나요? 여러분은 어떤 K푸드가 미래에 반도체를 뛰어넘을 진짜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반짝이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치열한 생존 전략에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맛을 읽어드리는 맛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